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세력이 약한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깃발을 만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깃발을 많이 펄럭이고, 또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실제 자기들이 보유한 세력보다 더 크게 만드는 어떤 전략 전술, 이게 바로 그동안 전 세계 어떤 그 정치사를 보면 좌파 세력이 주로 잘 해왔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 전술의 전형이죠.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에 비해서 세가 약하고 항상 소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전력이나 화력을 더 크게 보이는 방법으로서 했던 주로 프로파간다 방식이 깃발 크게 흔드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큰 우상 숭배를 하는 동상이나 큰 깃발, 공산당 깃발, 이런 게 펄럭이죠. 그것도 주로 빨간색으로. 그래서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능하다. 인민무력부장보다 선전선동부장이 더 힘이 세다. 뭐 이런 통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가 약할 때는 세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서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벌이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프로파간다의 측면에서 오늘 한번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조용하다. 혁신, 연구, 토론 없는 국민의힘. 코로나 때보다 조용하다. 혁신, 연구, 토론 없는 국민의힘. 이게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의정 활동 활발, 국민의힘은 무기력.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국회의원회관에서요. 그 의원회관, 국회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그 건물, 의원회관에서 세미나와 간담회가 거의 매일 열리죠.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종 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간담회가 오늘까지 열린 거 보면 총 10건인데 이 10건 중에 8건이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거래요. 그럼 나머지 2건은 국민의힘 2건 뿐입니다. 자, 그럼 8건이 어떤 건이냐? 의료개혁, 인공지능, 의료진단, 상병수당, 중상을 입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그런 상병수당, 청소년 범죄, 주제도 다양해요. 인공지능, 청소년 범죄, 의료개혁, 인공지능,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딱 2건 뿐인데, 윤재욱 의원의 의원실의 처분적 법률의 문제점 토론회, 김성원 의원실의 한국과 카자흐스탄 협력 세미나.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2건 뿐이라는 거예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온대요. 이 과거 같은 정치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막 나서는 이런 장면도 보기 힘들고, 활발한 정책 제안을 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당은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넣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개원 후에 열릴 예정인 의원 주최 세미나는 총 38건인데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거나 주최하는 행사는 9건에 불과하답니다. 9건. 4건은, 이마저 9건 중에 절반은 또 여야 공동 주최라는 거죠. 즉, 한 5건 정도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주최했거나 주최 예정인 행사는 29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의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명수도 국민의힘은 7명, 민주당 등 야당은 54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자, 국민의힘에서 세미나를 여는 의원들은 주로 다 중진들입니다. 안철수, 정점식, 성일종 3, 4선 중진 의원들이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3, 4선 중진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김남근, 김동화, 송재봉,
곽상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입법 준비를 위해서 소상공인 단체 등과 민생 간담회를 연다.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 의원 세미나는 주로 저출생 문제, 뭐 인구 이런 문제죠. 자영업 정책 문제, 서민 금융 등 민생 현안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표가 되는 거죠. 이런 정책 세미나들이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 대응 등 전통적으로 보수 여당이 해왔던 아젠다도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다선 의원이죠. 북핵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런 건 보수 우파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총선 이후에 지역구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특히 영남 지역이겠죠. 국회에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다. 총선 참패 탓이 크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대 국회 때보다 활기가 더 없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의원총회를 전후해서 초선끼리라도 한번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여야 원구성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초선들은 개별 활동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근데 오히려 공천을 받았는데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천목회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뭐 연금 정치개혁 주제로 윤희숙 전 의원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밤샘 토론회도 하고 또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찰과 각오, 조참 모임을 하고 여권을 이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는 사람도 원외 인사가 더 많다고 합니다. 뭐 지구당 부활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당내 공감대를 넓히려는 움직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 국민의힘 당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요, 이 집안이 안 되는 겁니다. 활발한 토론, 활발한 세미나, 그리고 활발한 아젠다를 제기하고 치고받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 뭐 가능하면 뭐 밤샘 토론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있고 자기 지역구만 모범적으로 관리한다면 그건 현상 유지에 불과한 거죠. 지금 표의 확장성, 유권자를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표를 득표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선자들 분위기가 이렇게만 간다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